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과학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선생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 보충 설명과 그리고 놓쳤던 부분들 혹은 시험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영상은 우리 활동지를 중심으로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먼저 배웠던 게 어떤 거였죠? 네, 맞아요. 우리 부모님을 반씩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확한 명칭부터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닮게 되는 유전이라는 현상은 부모가 자손에게 어떤 특징들을 물려준다라고 해서 그런 물려받은 특징들을 여기 오른쪽 필기노트에 이응지읒, 히읗지읒, 자, 유전형질이라고 해요. 자, 말 그대로 물려받는 특징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세포와 딸세포가 있는데, 세포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할 거지만, 세포는 항상 그냥 그대로 살아있고 그대로 죽는 게 아니라, 항상 세포는 분열이라는 세포 주기, 세포의 일생을 갖고 있어요. 항상 분열하게 되는데, 그 분열 전 세포를 모세포라고 했고요. 분열 후 세포를 엄마와 딸처럼 딸세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염색체 중요하다고 했죠. 염색체가 뭔지, 그리고 DNA가 뭔지, 그리고 유전자가 뭔지, 이것들을 각각 하나씩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유전이 되는 그 원인, 가장 근본적인 특정 영역 원인을 유전자라고 했고요. 이 유전 정보를 지니고 있는 DNA의 하나의 특정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 얘네가 DNA, 자, 핵 속의 유전 물질인 DNA라고 하면은, 자, 이 핵 속에, 여기 핵 속에 이렇게 쭈루루룩 염색체가 있는데요. 이 핵 속에 자세하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긴 모양의 이제 DNA가 존재를 하죠. 디뉴클레오 엑시드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 뜻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DNA예요. 자, 이 DNA에 유전자라고 하는 특정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유전자. 자, 그래서 유전자는 DNA의 어떤 특정 영역이기 때문에 DNA 전체가 유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전자가 DNA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전자 1번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이만큼이 유전자 2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NA에 존재하는 유전 영역을 특정 영역을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 특정 부위를 유전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런 유전자가 히스톤이라고 하는 이름 안 중요해요.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나서 이렇게 쭉쭉쭉쭉 꼬여 있어요. 자, 이렇게 꼬여 있는 게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실 모양으로 보이죠. 이 실 모양으로 보이는 것을 실사자를 써가지고 염색사다라고 얘기를 한다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염색이 잘 되는 실 모양 형태를 염색사라고 한다고 했고요. 얘네가 또 막 모여서 뭉쳐 있으면은 하나의 막대기 형태를 갖는다라고 해서 이 막대기 모양을 염색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바로 염색체가 가장 중요해요. 세포 분열 단계에서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염색체에 따라 가지고 각 단계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세포가 분열할 때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3번 보면은 DNA가 단백질을 감싼 이 실 모양의 형태, DNA가 단백질을 감싼 실 모양이 염색사가 된다 얘기를 했었고요. 잘 보이죠? 그리고 세포가 분열할 때,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니까 분열하지 않을 때는 보통 유전 정보는 염색사의 형태로 실 모양으로 갖고 있는 건데, 분열할 때만 우리 죄송합니다. 염색사가 분열할 때만 이게 얘네들이 막 뭉쳐서 응축돼 가지고 막대기 형태를 갖고 있고요. 얘의 이름을 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염색체. 자, 세포가 분열할 때는 염색체가 되고,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염색사의 형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내용 보면은 세포가 분열할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세포가 분열할 때는요, 복제한다라는 얘기예요. 복제. 자, 세포는 항상 분열하기 전에 복제를 한번 한 다음에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말 그대로 복제한다는 거니까, 자, 이만큼, 여기에서 그림 보이죠?
여기 이만큼을 원래 염색체가 가지고 있다면은 자, 이만큼을 똑같이 복제를 해가지고 2배만큼을 늘리고요. 얘네가 나중에 나뉘어지게 되면은 찢어져서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딸세포와 모세포가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밑에 보면은 이제 염색체 수라고 해서 나와요. 염색체 수, 우리 사람은 몇 개라고 했죠?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46개 염색체는 모든 세포는 전부 다 46개예요. 모든 세포는 4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생물, 자, 똑같은 생물이에요. 손우주라는 생물이에요. 손우주라는 생물은 코든 입이든 귀든 혀든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모든 온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모두 염색체 수가 같다가 됩니다. 같다. 자, 근데 선생님이 사실 속인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세포라고 하지만 예외가 단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게 뭘까? 바로 정소와 난소에 존재하는 생식세포들이에요. 자, 뒤에서 얘기할 건데 다른 우리 몸의 온몸의 세포들은 모두 염색체 수가 같지만 이 생식세포에서는 수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기본은 같다, 모두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염색체 수와 모형이 다르다입니다. 다르다. 자, 서로 다른 생물들은 염색체 수가 모두 다르다는 의미예요. 자, 사람은 46개고요. 개는 뭐 78개고 고양이가 38개였나요? 그리고 초파리가 8개가 되고요. 이렇게 생물마다 모두 염색체 수랑 모양이 서로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서 염색체 수만 같다고 해서 이게 같은 생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예시가 그렇죠. 벼랑 소나무 서로 다른 생물체인데도 모두 염색체 수가 24개로 같아요. 24개로 같지만 얘네들은 서로 다른 생물체다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사람의 염색체, 사람에 대해서 염색체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은 사람의 염색체는 2개가 한 세트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나요? 자, 여기 옆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염색사가 이렇게 응축된 모양, 잘 보이죠? 살짝 올릴까요? 자, 이 모양이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모양이니까 근데 안에 세포를 보니까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존재하더라. 이렇게 둘이서 한 세트로 존재하더라. 이 둘 간의 관계를 보고 친구 관계처럼 얘기를 한다고 해서 2개를 함께 묶어서 둘 관계가 무슨 관계냐라고 하면은 얘네 둘을 모양과 크기가 같다 해서 상동염색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2개가 한 쌍이에요. 2개가 한 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사실 아빠한테서 온 거고요. 이 하나는 사실 엄마한테서 와서 우리가 부모님의 반을 50%를 담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림 하나만 더 그릴게요. 자, 이렇게 염색체가 존재해요. 얘 염색체 수 몇 개라고 했죠? 얘 염색체 수 1개라고 했어요. 자, 염색체 수 하나예요. 자, 그리고 염색 분체라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염색 분체는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염색 분체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염색 분체는 이만큼을 염색 분체라고 한다고 했어요. 또 이만큼도 염색 분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염색 분체 2개로 구성이 된 하나의 염색체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염색체가 사람은 옆에다 좀 쓸게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쌍을 상동염색체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사람한테는 맞아요. 상동염색체가 23쌍이 있고요. 23쌍, 2개가 한 쌍이라고 했으니까 총 몇 개예요? 총 개수가 46개가 됩니다. 사람의 염색체 수는요.
그리고 이 중에서 염색체가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면은 성염색체라고 한다고 했고요. 성염색체,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아니라 다른 염색체면은 상염색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염색체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을 하고요. 모두 크기가 같은 22쌍이 존재하고 23쌍 중에서 22쌍이 상염색체고요. 성염색체는 나머지 한 쌍입니다. 다시 말해서 딱 2개의 염색체예요. 자,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고 했는데 여성은 XX, 남성은 XY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복습을 하시고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DNA, 유전자, 염색사, 염색체, 염색분체, 상동염색체 개념을 확실히 짚으셔야 설명이 이해가 또 되니까 이 부분은 놓치지 말고 정확히 복습을 조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